여러분, 저 지난주에 친구 결혼식 갔다가 충격적인 거 하나 알게 됐어요. 신랑이 신부한테 첫눈에 반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처음 본 날 자기가 나한테만 보였던 그 미묘한 시선 때문이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신부는 그때 전혀 몰랐대요. 그냥 예의상 대화하는 줄만 알았다고. 사실 남자들이 진짜 끌릴 때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남자의 진짜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놀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5년 동안 짝사랑했던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도 똑같이 5년 동안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둘 다 서로 좋아했는데 왜 5년이나 걸렸을까요? 신호를 못 읽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자기 나름대로 엄청 티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전혀 몰랐던 거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걔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닌가? 하면서 밤새 고민했던 적.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의견이 달라서 더 헷갈렸던 적. 혹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내가 몰라서 놓쳤던 적. 오늘 제가 10년 넘게 연애 상담하면서 또 제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남자들의 진짜 신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이거 알면 진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상담사로 14년간 상담해온 신민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총 8가지입니다. 원래 다들 아는 기본 5가지에다가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상담하면서 발견한 숨겨진 신호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이건 호감 신호가 아니다 하는 것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연애 심리 관련된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쳐다본다가 아니에요. 시선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모임 때마다 제가 뭔가 얘기하면 항상 듣는 척 하는데 이상하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때랑 명백하게 달랐어요. 좀 더 집중된 느낌? 뭔가 더 따뜻한 느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고백받고 나서야 알았죠. 그 선배가 제 말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듣고 있었다는 걸. 심리학에서 이걸 시선 고정 시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평균 3초 정도 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근데 호감이 있을 때는 이게 7초, 10초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시선이 돌아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선인지 말씀드릴게요. 타입 1 훔쳐보는 시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당신을 확인해요. 당신이 말할 때, 웃을 때,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슬쩍슬쩍 봅니다. 눈이 마주치면 당황해서 휙 돌리는데 30초도 안 돼서 또 봐요. 이게 진짜 신호예요. 제 남동생이 그랬거든요. 지금 재수 씨 처음 만났을 때 나중에 재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그날 나를 최소 50번은 본 것 같아. 티 안 내려고 하는데 티가 다 났어. 본인은 들킨 줄도 모르고 있었대요. 타입 2 눈 맞추고 미소 짓는 시선. 이건 좀 더 적극적인 신호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고
1에서 2초 정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어요. 이건 거의 확실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나 너한테 관심 있어를 눈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타입 3 동공이 커지는 시선. 이건 무의식적인 반응이라 절대 거짓말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동공이 자동으로 커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했어요. 호감 있는 사람을 볼 때 동공 크기가 평균 30%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죠. 근데 가까이서 얘기할 때 한번 봐보세요.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크고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면 그건 진짜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타입 4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을 때 보는 시선. 이게 진짜 결정적이에요. 당신이 다른 남자랑 대화하거나 웃고 있을 때 그 남자의 시선을 확인해 보세요. 대놓고 쳐다보진 않지만 슬쩍슬쩍 확인하는 시선, 그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는 거, 그게 질투예요. 관심 없는 여자라면 신경도 안 써요. 실제로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회식 자리에서 옆 부서 남자 직원이랑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기 남자애가 대화에 끼어들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기가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날 질투나서 참지 못했다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시선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은 못 속여요. 그 남자가 당신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미 마음의 절반은 넘어간 겁니다. 신호 2 몸의 방향과 거리 마이너스. 두 번째는 몸의 방향입니다. 이것도 진짜 정확해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 명을 한 공간에 앉혀놓고 대화를 시키는데 누가 누구한테 호감이 있는지 알아맞히는 실험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 몸의 방향만 보고 무려 78%의 정확도로 맞췄대요. 말의 내용보다 몸이 더 정직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발끝의 방향. 사람의 발끝은 마음이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러 명이 원형으로 앉아서 대화할 때 그 남자의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슬쩍 봐보세요. 당신 쪽을 향하고 있나요? 그럼 진심입니다. 제가 직접 본 케이스가 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분이 말은 무심하게 하는데 발끝이 계속 여자 쪽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남자분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연락했어요. 몸이 먼저 말했던 거예요. 상체의 기울기.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 때문이에요. 팔짱을 끼거나 뒤로 젖혀 앉는 건 방어적 자세고 앞으로 기울이는 건 개방적 자세예요. 카페에서 데이트할 때 한번 봐보세요. 그 남자가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나요? 핸드폰도 안 보고 당신한테만 집중하고 있나요? 그럼 완전 빠진 겁니다. 거리의 변화. 심리학에서 친밀감 거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친한 사람과는 45cm 이내로 다가갈 수 있대요. 근데 남자가 당신과의 거리를 자꾸 좁히려 한다? 앉을 때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는다든지, 걸을 때 자꾸 가까이 온다든지. 이건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무의식적 신호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남자들이 호감 있는 여자와 대화할 때 평균적으로 20cm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밝혀졌어요. 본인은 의식 못해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터치의 빈도. 물론 요즘은 함부로 신체 접촉하면 안 되죠. 근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터치는 달라요. 농담하면서 팔 살짝 치기, 길 안내하면서 등 살짝 터치하기, 계단 내려갈 때 손 살짝 잡아주기. 이런 게 평소보다 많아진다? 호감 신호예요. 제 대학 선배가 그랬어요.
후배 한 명을 좋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화할 때마다 어깨를 톡톡 친다든지 뭔가 보여줄 때 팔을 잡는다든지 그랬대요. 나중에 동기들이 너 그 후배 좋아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그 남자의 몸이 당신 쪽으로 열려 있다면 마음도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웃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많이 웃는다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매니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원래 엄청 무뚝뚝하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신입 여자 직원이 들어온 뒤로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직원 앞에서만 자꾸 웃고 별로 안 웃긴 농담에도 웃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한테 반했던 거더라고요. 다들 눈치채고 있었는데 본인만 숨긴다고 생각했대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농담을 들려줬는데 호감 있는 사람이 한 농담은 2.3배 더 재밌다고 느낀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마음이 가면 뭐든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진짜 웃음의 특징. 첫째, 눈이 같이 웃어요. 억지 웃음은 입만 웃는데 진심 웃음은 눈꼬리가 내려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겨요. 이걸 뒤센 미소라고 하는데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나타나는 웃음이에요. 둘째, 당신 말에 리액션이 커져요. 진짜? 대박, 헐, 이런 리액션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해요. 당신이 한 말 하나하나가 다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죠. 셋째, 당신 농담을 기억해요. 며칠 전에 했던 당신의 개그를 나중에 다시 언급하면서 웃어준다? 진짜 관심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웃음 타이밍. 이것도 중요해요. 당신이 뭔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관심 없으면 에이, 뭐해 이러고 말아요. 관심 있으면 괜찮아. 귀여워.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웃어주고 넘어가요. 제 친구가 소개팅에서 커피를 쏟은 적이 있대요. 완전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아이고, 괜찮아요? 저도 맨날 이래요 하면서 같이 닦아주고 오히려 웃으면서 분위기 풀어줬대요. 그 순간 친구가 느꼈대요. 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 실제로 그 남자랑 지금 사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난히 웃음이 많아졌다? 이미 당신에게 푹 빠진 겁니다. 네 번째는 배려인데요. 이게 진짜 결정적이에요. 남자들은 원래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예의만 지켜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해요. 왜냐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대학교 때 과 선배가 하루는 제가 요즘 목 아파서 꿀 타먹고 있어라고 그냥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일주일 뒤에 그 선배가 꿀 한 병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집에 남는 거 있어서라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핑계였고 제 말 듣고 사온 거였대요. 그때 알았죠. 아, 이 선배 나한테 관심 있구나. 배려의 종류들. 물리적 배려. 무거운 거 안 무거워도 들어주기. 문 잡아주기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당신한테만. 당신이 앉기 편한 자리 양보하기. 추우면 자기 옷 벗어주기. 비 오면 우산 씌워주려고 자기는 막기. 세심한 배려. 당신이 무심코 한 말 기억하기. 당신 취향 챙기기 너 아 좋아한다며? 하면서 시켜주기. 당신이 힘들어 보이면 알아채고 물어보기. 당신 스케줄 기억하기 오늘 면접 보는 날 아니었어? 같은 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가 말하길 사람은 호감 있는 상대의 대화 내용을 평균 63%더 잘 기억한다고 해요.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기억력 테스트.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한 달 전에 뭐 먹고 싶다고 했던 거, 혹은 가고 싶다고 했던 곳, 그 남자가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타코 먹고 싶다고 했잖아. 여기 맛집 있던데? 너 그거 사고 싶어 했잖아. 세일한데. 이런 말하면서 당신 말을 기억하고 있다? 진심입니다. 제 직장 동료 얘기인데요. 평소에 나 발리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3개월 뒤에 같은 팀 남자 선배가 발리 패키지 세일하던데 관심 있으시면 정보 드릴까요? 이러더래요. 3개월 전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배, 지금 남편이래요. 시간 배려.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바쁜데도 시간 내주는 거요. 관심 없으면 요즘 바빠서 이러고 끝이에요. 관심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요. 지금은 안 되는데 내일은 어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요. 실제로 연애 심리 연구에서 남자들이 호감 있는 여자를 위해선 자기 일정을 조정할 의향이 3배 이상 높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남자가 당신의 작은 말까지 기억하고 챙긴다? 이미 마음속 1순위는 당신입니다. 5번째, 질투입니다. 이게 좀 미묘한데 확실한 신호예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운 걸 못 참아요. 쿨한 척해도 티가 나요. 제가 대학교 때 과 모임에서 본 건데요. 한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를 좋아했어요. 그 후배가 다른 과 남학생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선배가 괜히 대화에 끼어들더라고요. 야, 이거 봤어? 하면서 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완전 티났죠. 나중에 그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이상했어. 이러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질투한 거예요. 질투의 신호들. 대화 끼어들기. 당신이 다른 남자와 대화할 때 자꾸 끼어들어요. 별로 관련 없는 얘기를 꺼낸다든지, 당신한테 질문을 던진다든지, 나중에 묻기. 아까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 사람 누구야? 자주 만나? 관심 없으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표정 변화. 당신이 다른 남자 얘기할 때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요. 웃던 게 뚝 끊기거나 대답이 짧아지거나. 캐나다 심리학 연구소에서 실험했대요. 남자들한테 호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영상을 보여줬더니 심장 박동이 평균 27% 증가했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올라갔고요.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거죠. 은근한 라이벌 의식. 당신이 다른 남자를 칭찬하면 묘하게 경쟁심을 보여요. 우와, 민수 오빠 진짜 똑똑하다. 아, 나도 그거 할 줄 아는데? 준호 오빠 운동 잘해. 나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도 잘한다는 걸 어필하려고 해요. 귀엽죠? 독점욕의 표현. 좀 더 적극적인 남자는 아예 독점욕을 드러내기도 해요. 오늘 뭐 해?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볼래? 다른 남자 만날 시간 주기 싫어서. 요즘 그 선배랑 자주 보내? 확인하고 싶어서. 주말에 약속 있어? 혹시 다른 남자 만나나 궁금해서. 제 고등학교 동창 얘기예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다른 남자애랑 같은 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과목에 관심이 생기더래요. 나도 그거 어려운데 같이 공부할래? 하면서 끼어들려고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진심이었대요. 여러분, 그 남자가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을 때 미묘하게 반응한다? 이미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신호들이에요. 6번째, 대화 패턴입니다. 이게 진짜 정확해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완전 달라져요. 말투, 목소리 톤,
대화 주제까지 다 바뀌어요. 목소리 톤 변화. UCLA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남자들이 호감 있는 여자와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평균적으로 한 정도 낮아진다고 해요. 더 남성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들리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반대로 어떤 남자는 오히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평소에 거칠게 말하는 남자가 당신한테만 응, 그래, 괜찮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한다? 호감 신호예요. 제 사촌 오빠가 그랬어요. 평소에 친구들한테는 야, 뭐해? 이러는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뭐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은 다 알아챘는데 본인만 숨긴다고 생각했대요. 호감 있으면 대화가 길어져요. 카톡으로 한마디만 물어봐도 관심 없으면 이응이응 기억 치읓 끝. 관심 있으면 장문의 답장 추가 질문.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없으면 용건만 얘기하고 끊는데 관심 있으면 용건 끝났는데도 계속 다른 얘기를 꺼내요. 아, 그러고 보니 참 있잖아 이러면서 끊기 싫어해요. 질문의 깊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피상적 관계 주말 뭐 했어? 끝. 호감 관계 주말 뭐 했어? 재밌었어?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대화가 점점 깊어져요. 당신의 감정, 생각, 고민까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 노출의 상호성이라고 해요. 친밀감이 생기면 서로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된대요. 연락 패턴, 이것도 티가 확 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잤어? 메시지.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어? 메시지. 당신이 힘들다고 했던 날 괜찮아? 확인 메시지.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규칙적으로 연락해요. 당신을 생각한다는 표시예요. 제 직장 동료가 그랬어요. 같은 팀 남자 선배가 매일 아침 출근했어? 라고 물어보더래요. 처음엔 그냥 예의인 줄 알았는데 다른 팀원들한테는 안 물어보더래요. 오직 그 동료한테만. 나중에 알고 보니 호감의 표시였대요. 대화 주제. 관심 있으면 당신 관심사에 맞춰요. 당신이 영화 좋아하면 영화 얘기를, 음악 좋아하면 음악 얘기를 먼저 꺼내요. 심지어 당신 관심사를 공부해 오기도 해요. 너 그 밴드 좋아한다며? 나도 들어봤는데 괜찮더라. 너 그 영화 보고 싶어 했잖아. 평점 좋던데? 이런 식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걸 자기도 알아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 남자가 당신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여긴다? 당신도 그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7번째, 이게 진짜 결정적인 신호예요. 미래 얘기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거요.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미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지금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자꾸 미래를 그려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자기 미래에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대학 선배랑 밥 먹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벚꽃 축제하던데 같이 갈래? 이러더라고요. 한 달이나 남은 일정을 벌써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고백받고 나서야 알았죠. 그 선배가 저를 자기 미래에 계속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걸. 미래 표현들. 우리 다음에 가보자. 우리라는 표현 주목하세요. 둘이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땡땡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날짜는 없어도 언젠가를 상상하는 거예요. 땡땡 나오면 같이 보러 가자. 몇 개월 후 일정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연구했는데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만 미래 계획에 포함시킨대요.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은 미래 얘기 자체를 안 꺼낸다고요.
당연하죠. 미래가 불확실한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장기적 관심. 이것도 신호예요. 너 취업 준비 어떻게 돼가? 자격증 시험 언제야? 이직 생각은? 당신의 장기적인 계획, 꿈, 목표에 관심을 보여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죠. 제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얘기해요.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시험 날짜나 공부 진도를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합격하면 같이 축하하자는 말도 했고요. 시험까지 1년 남았는데 벌써 그때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호감이 있어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일상의 루틴에 포함. 더 적극적인 신호는 이거예요. 우리 매주 목요일에 같이 밥 먹을래? 운동 같이 다닐래? 출퇴근 같이 하자.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약속을 제안해요.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제 직장 선배 커플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남자 선배가 점심 같이 먹을래? 혼자 먹기 심심해서 하면서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같이 먹게 됐대요. 그게 루틴이 되고 나중엔 당연히 같이 먹는 사이가 됐고 결국 사귀게 됐대요. 소개팅 제안. 이건 좀 특이한 신호인데요. 내 친구들 만나볼래? 우리 팀 회식 때 같이 갈래? 가족들한테 얘기했어. 자기 인간관계에 당신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친구들한테, 가족한테, 동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거의 확정 신호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미래 얘기에 당신을 자꾸 넣는다? 이미 당신은 그의 인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SNS와 온라인 행동이에요. 요즘은 대면보다 온라인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에서 티가 확 나거든요. 인스타그램 신호. 제 후배가 겪은 일인데요. 평소에 별로 인스타 안 하는 남자 선배가 있었대요. 근데 후배가 스토리 올리면 항상 제일 먼저 봐요. 심지어 새벽에 올려도 10분 안에 봤어요. 그리고 가끔 DM으로 키읔키읔키읔 이쁘다 이런 리액션도 보내고요. 좋아하는 여자의 SNS는 알람 켜놓고 봐요. 업데이트 되면 바로 확인하는 거죠. 좋아요와 댓글 패턴. 당신 게시물에만 유독 좋아요를 빠르게 누름.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당신 것만 댓글 달기. 당신이 올린 옛날 사진까지 찾아서 좋아요 누르기. 이거 완전 티나는 행동이에요. 관심 있으니까 당신 SNS를 정주행하는 거거든요. MIT 미디어랩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사람들은 호감 있는 상대의 SNS를 평균 일주일에 11번 이상 확인한대요. 그냥 스크롤 하다가 보는 게 아니라 프로필 들어가서 일부러 보는 거죠. 메시지 반응 속도. 이것도 정확해요. 관심 없으면 익십하거나 한참 뒤에 답장. 관심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답장. 혹은 나중에 보고 미안 못 봤어. 뭐라고 했어? 하면서 다시 물어봄. 그리고 대화 끝나는 게 아쉬워서 자꾸 새로운 화제를 꺼내요. 키읔키읔키읔 맞아로 끝날 수 있는데. 키읔키읔키읔 맞아. 근데 있잖아. 이렇게 이어가요. 스토리 반응. 당신이 스토리 올리면 즉각 반응 이모지나 메시지. 내용 기억하고 나중에 대화에서 언급. 아까 스토리 봤는데 하더라. 평범한 일상 스토리에도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가 그랬어요. 후배가 오늘 라멘 먹음 이런 평범한 스토리 올렸는데 다음날 만났을 때 어제 먹은 라멘집 어디야?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러더래요.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보고 있었던 거죠. 온라인 상태 확인.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면 바로 알아채요. 상태 메시지 바꾸면 그것도 알아채요.
프사 바꿨네. 상태 메시지 바뀐 것 같은데? 관심 없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관심 있으니까 당신 프로필을 자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온라인에서 당신한테만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 당신은 이미 그의 관심사 1순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호감 신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에요. 1. 원래 친절한 성격. 어떤 남자는 원래 모든 사람한테 친절해요. 문도 다 잡아주고, 짐도 다 들어주고, 웃음도 많고. 이건 호감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에요. 구분법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하나요? 그럼 그냥 친절한 거예요. 당신한테만 유독 더한다? 그럼 호감이에요. 2. 업무상 연락. 직장 동료가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다 호감은 아니에요. 일 때문일 수도 있죠. 구분법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과 무관한 연락을 하나요?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나요? 그럼 호감일 수 있어요. 3. 단순한 호기심. 어떤 남자는 그냥 심심해서 혹은 호기심에 여자한테 관심 보이는 척할 수 있어요. 구분법 일관성이 있나요? 며칠만 연락하고 식는다면 호감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꾸준하다면 진심이에요. 4. 일부러 그러는 척. 요즘은 연애 기술이나 픽업 아티스트 같은 걸 배워서 일부러 관심 있는 척하는 남자도 있어요. 구분법 자연스러운가요? 뭔가 계산적이고 패턴화된 느낌이 든다면 조심하세요. 진짜 호감은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이에요. 5. 착한 남자 증후군. 어떤 남자는 거절을 못해요. 호감은 없는데 싫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구분법 적극성이 있나요? 진짜 좋아하면 먼저 제안하고,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주도해요. 항상 수동적이라면 착한 건지 호감인 건지 구분이 필요해요.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하나의 신호만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중에 3개 이상이 겹치면 호감일 확률이 높아요.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가요? 직접 확인하세요. 약간의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둘이 만나자고 제안해 보세요. 호감 있으면 적극 반응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남자가 끌리는 여자에게만 보내는 무의식 신호 8가지를 다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선, 자꾸, 반복적으로 당신을 본다. 몸의 방향, 발끝, 상체, 모든 게 당신을 향한다. 웃음, 당신 앞에서만 유독 웃음이 많아진다. 작은 배려, 마이너스 굳이 안 해도 될 것까지 챙긴다. 은근한 질투,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을 때 신경 쓴다. 대화 패턴, 당신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여긴다. 미래 계획, 앞으로의 일정에 당신을 포함시킨다. SNS 행동, 온라인에서도 당신한테만 특별하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남자가 있나요? 그가 이 중에 3개 이상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겁니다. 5개 이상이라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이미 당신에게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많은 분들이 신호를 읽기만 하고 끝내요. 저 남자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백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남자들 고백하기 되게 무서워해요. 거절당할까봐, 관계 깨질까봐,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신호만 계속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도 신호를 보내주세요. 남자가 신호 보낼 때 받아주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미소 지어주기, 연락 오면 적극 답장하기, 만나자고 하면 시간 내주기.
이것만 해도 남자는 확신을 가져요. 아, 이 여자도 나한테 관심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용기 내서 당신이 먼저 제안해 보세요.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영화 볼래요? 이렇게 한 걸음만 다가가면 남자는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와요. 사랑은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지 않아요. 신호를 읽고 반응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나도 이런 신호 받았었는데 놓쳤다 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받고 있는 신호가 있는데 이게 맞나? 고민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 함께 나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연애 심리, 남자 심리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호감 신호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남자들이 놓치기 쉬운 여자들의 신호,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다루면 좋을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그 남자의 작은 행동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걸 알아채주기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당신도 용기 내서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속에서 더욱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